평생 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미운 걸까요? 그 사람의 비밀을 알기 전까진 나도 몰랐습니다. 1막. 이 사람과 하루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. 4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어요. 그 사람은 지금 제 옆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TV를 보고 있죠. 요즘은 하루가 참 길어요. 같은 집에 살아도 한마디 대화도 없이 각자의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이 많아요. 말을 꺼내면 대답은 한마디. 그마저도 퉁명스럽기 일쑤예요. 밥 먹었어? 몰라. 알아서 해. 무슨 말을 하면 꼭 저렇게 말해요.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봐도 손목에 시계 있잖아. 이게 요즘 우리 사이예요. 처음엔 그저 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어요. 은퇴하고 나서 적응이 안 되는가 싶기도 했고요. 근데요, 이젠 솔직히 지쳤어요. 정말 이 사람과는 하루도 말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. 결혼한 지 43년이 되도록 저는 늘 이 사람의 옆에 있었어요. 아이 둘을 낳고 키우고 서울 외곽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까지 한 번도 남편보다 앞서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. 애들 학원 보내느라 제 옷 한 벌, 화장품 하나 마음 편히 산 적 없어요. 몸살이 나도 애 학교 데려다 줘야지 하며 먼저 몸을 일으켰죠. 남편은 늘 말이 없었어요. 칭찬도 고마움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죠. 그래도 남자들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겼어요. 애들한테도 아빠가 좀 무뚝뚝하시지. 웃으며 말하던 사람이 저였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내가 뭘 말해도 귀찮은 듯 듣고, 내가 뭘 부탁하면 꼭 한숨부터 쉬어요. 어차피 당신 할 줄도 모르잖아 하는 얼굴로 도와주지도 않아요. 딸아이가 전화해서 엄마,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 남편은 한마디 해요. 쓸데없이 뭐하러 와. 바쁠 텐데. 그 말 들은 딸이씩 웃으며 엄마, 아빠 여전히 무뚝뚝하다 하는데 전 웃을 수가 없었어요. 이젠 그 무뚝뚝함이 저를 짓누르거든요. 작년 제 생일엔 정말 속상했어요. 아무 기대도 안 했지만 적어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들을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날도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TV만 보다 들어가서 자더라고요. 그날 전 혼자 거실에서 울었어요. 괜찮은 척, 바쁜 척. 늘 넘기던 순간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.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기대했을까? 이 사람한텐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인가? 진심으로 날 사랑하긴 했던 걸까?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돌다. 결국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최근엔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하고 있어요. 말을 해봤자 다툼만 나니까요. 한 번은 TV 소리가 너무 컸어. 소리 좀 줄여줘 했더니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래. 화를 내더라고요. 근데요.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. 전 알아요. 그 사람은 그저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모든 감정을 차단한 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.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. 차라리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. 너무 무서운 말이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. 그 생각을 한 나 자신이 더 무섭고 미웠지만
그만큼 마음이 지쳤던 거겠죠. 어느 날 새벽,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는데 남편이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. TV는 꺼져 있었고 그냥 어두운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. 왜 앉아? 물었더니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러더라고요. 당신 누구였지?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.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몰랐어요. 근데요, 그때 처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어요. 그게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걸. 그때는 몰랐죠. 이막 알고 보니 남편은 나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. 당신 누구였지?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농담인 줄 알았어요. 하도 황당해서요. 뭐라는 거야? 새벽에 잠결에 헛소리하는 거야? 그렇게 웃으며 넘기려 했죠. 근데요, 그 사람의 눈이 진짜였어요. 그 흔한 농담할 때의 낄낄대는 눈빛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 본 듯하지만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.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. 그날 이후 남편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. 아침에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밥은 언제 주냐고 묻고 방금 신문을 보고 났어. 신문 어디 있냐고 찾고 시장 보러 갔다 온 날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이러더군요. 우유는 왜 안 샀어? 당신이 아까 사왔잖아. 거기 있잖아. 내가 그렇게 말하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내가 이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. 그 사람은 변하고 있었어요. 아니,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. 처음엔 저도 부정했어요.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. 노화야. 나이 들면 다 그렇지.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죠.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혼자 동네 슈퍼에 간다며 나갔다가 3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질 않았어요. 전화도 안 받고 지갑도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간 채 그렇게 밤 9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. 동네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는데 집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답니다. 병원에 갔어요. 신경과 정신과 뇌 MRI 그리고 들은 말 경도인지 장애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.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설명하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들렸어요. 치매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울렸어요. 설명 중간에 배우자분께서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?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.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. 그 사람의 짜증, 무표조정, 건망증, 갑자기 나에게 내뱉은 당신 누구였지라는 말. 그건 무관심이 아니었어요. 도움 요청이었어요. 혼란의 신호였어요. 병원에서 나오는 길.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. 저도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.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작아 보이던지요. 평생 동안 내 옆에 듬직하게 서 있던 그 사람인데 이젠 손을 잡아줘야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. 나는 이 사람을 단 한 번도
약한 존재로 본 적이 없다는 걸요.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. 당신이 아내 맞지?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. 입을 열면 울 것 같았거든요. 그래. 나는 내 아내야.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. 그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. 저는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. 평생 무심하다고, 나한테 관심 없다고, 내 생일도 몰라주고, 내 말을 무시한다고. 근데요, 그 사람이 기억을 잃고 있었어요.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잊어가고 있었던 거예요. 그걸 알게 되니까 더 슬프더라고요. 그 사람을 다시는 예전처럼 원망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. 딸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.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긴 해요. 그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언젠간 말을 해야겠죠. 하지만 지금은 그저 제가 먼저 정리가 되고 싶었어요. 미움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딸에게 말하려고요. 밤마다 혼자 앨범을 꺼내봐요. 젊었던 시절 웃고 있던 우리 사진. 꽃신 신고 예식장 들어가던 사진. 아이들과 제주도 갔던 사진. 그땐 분명히 이 사람도 웃고 있었어요. 나도 웃고 있었고요. 그 사진들을 보며 작은 다짐을 해요. 당신이 날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할게. 참막 미운 줄만 알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더라고요.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의 얼굴부터 바라봐요. 예전엔 그 사람 코 고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먼저 일어나 조용히 나가곤 했는데 이젠 그 코 고는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싶어서 안도하게 되더라고요.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. 그토록 미웠던 사람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순간이 오니까요. 남편은 점점 더 나를 잊어가고 있어요. 이름을 헷갈릴 때도 있고, 우리 딸을 보고 며느리냐고 묻기도 해요. 그럴 때마다 속이 무너지지만 저는 그냥 웃어요. 아니, 여보, 우리 딸이잖아. 그 말에 멋쩍게 웃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같이 웃어요. 그게 우리가 지금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들일지도 모르니까요. 요즘은 자주 앨범을 함께 봐요.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건 우리 제주도 갔을 때야. 이건 당신이 애들 졸업식 가서 찍은 거야. 이야기를 들려줘요. 남편은 어느 날 사진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. 그땐 참 좋았던 것 같아. 내가 너한테 잘 못했지.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. 이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. 43년 동안 미안해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. 잘못했어도 수고했어도 그 날이 처음이었어요. 그 말 하나에 저는 그날 밤 혼자 베개를 적셨어요. 요즘은 함께 걷는 게 일상이에요.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남편의 보폭에 맞춰서 남편은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. 우리 둘째는 지금 몇 살이지? 내가 젊었을 땐 정말 잘생겼었지. 그 질문들에 저는 매번 웃으며 대답해요. 우리 둘째는 41살이야.
당신 지금도 괜찮아. 그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놀라워요. 예전 같았으면 비꼬았겠죠. 그래, 잘생겼지 뭐. 말도 안 통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네. 그랬던 제가 이젠 진심으로 답하고 있더라고요. 이따금 남편은 완전히 제가 누군지 모를 때도 있어요. 어느 날은 저를 보고 아줌마, 물 좀 주세요. 이렇게 말했어요. 그날은 아무 말 못했어요. 그저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따르고 조용히 건넸죠. 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걸 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. 그래. 이제 내가 아내가 아니어도 좋아. 그저 당신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. 그게 내 인생 후반전의 사랑이더라고요.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는 사랑을 너무 오해한 채 살아온 것 같아요. 젊었을 땐 날 설레게 해줘야 사랑이지. 날 알아줘야 사랑이지 했는데, 이젠 알아요. 미워도 옆에 있는 사람, 기억을 잃어도 다시 손잡아주는 사람,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람, 그게 사랑이에요. 사람들은 말해요. 치매 환자를 가족이 돌보는 건 지옥이다. 그 인생도 끝이다. 라고요. 하지만 전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기적이라고 느껴요.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덮였거든요.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몰라요. 하지만 미워하는 게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건 알겠어요. 내가 외롭고 내 마음이 닫혀 있었어. 그 사람을 향해 칼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요즘은 조용히 나 자신에게도 말을 걸어요. 수고했어. 43년 동안 당신도 많이 외로웠지. 이제는 당신도 사랑받아야 해. 남편은 언젠가 저를 완전히 잊을지도 몰라요. 저를 보고도 그저 낯선 여인이라 느낄 날이 올 거예요. 하지만 그날이 와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기억할 거니까요. 사랑이란 잊혀지지 않는 쪽이 기억해주는 거잖아요.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당신이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, 혹시 그 사람도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중은 아닌가요? 사랑은 때로는 미움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. 하지만 그 미움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작은 울음일지도 모릅니다.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먼저 안아주세요. 그러면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.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요.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미움보다 더 조용하고 오래 남는 것 같아요. 평생 미운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닫는 마음.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찾아오는 또 다른 사랑이 아닐까요? 당신도 그런 마음 한 번쯤 느껴보셨나요? 같이 살아도 끝까지 알 수 없는 사람. 그 사람을 미워했던 시간.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으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당신이 품고 있는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어요. 우리 함께 마음을 나눠요.